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접이식 카누의 개발 및 보건성 강화의 주제로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박은서입니다. 저희 조의 담당 교수님은 이종진 교수님이고 조원은 김예림 신우주가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희 조의 주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말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론, 그 다음에는 실험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후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만들어낸 카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을까요? 바로 뒤이어서 목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전 과거와 달리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취미를 원합니다. 이 중 수상 레저 스포츠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긍정적인 부담이 큰 탓에 육지 스포츠와는 달리 크게 선호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상 스포츠에 사용되는 용품들의 재료가 다양해지고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상 레저 스포츠의 선호도와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상 레저 스포츠 용품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기존 카누 모델들은 조립 및 분해 과정이 복잡하고 100만 원 상당의 높은 가격대가 카누라는 스포츠를 멀리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폴리프로필렌의 한 종류인 단프라시트를 메인 재료로 선택하여 제작 과정에서의 재료비 및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대를 크게 낮추어 이로 인한 부담을 줄여서 경제적인 부분을 잡은 다음 카누의 조립 및 분해 과정을 간소화하여서 편리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카누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을 높여 해양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접는 카누 모델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내 시장의 카누 용품 자체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카누 자체의 전반적인 가격대가 높고 카누의 조립 및 분해 과정이 복잡합니다. 국내 카누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카누의 조립 및 분해 과정의 복잡함을 없애 시간 소요를 줄이고 카누의 단가를 내려서 가격대를 낮추어서 금전적인 이득을 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내 해양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자 필요성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이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안정성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누 또한 선박의 일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선박의 안정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력 시험이란 선박이 항해 중 전복되거나 대밑면의 파손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침수되는 경우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박의 가망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탑승한 인원이 구조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됩니다. 시험 조건에서 시험 중 보트는 잔잔한 수면 위에서 무게를 실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물에 침수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최대 승선 인원에 해당하는 무게를 탑재하여야 하고 판정 기준은 최대 승선 인원에 해당하는 무게를 탑재한 보트가 탑재 완료 후 5분의 추가 시간 동안 물 위에서 부력을 잃지 않고 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성 시험은 선박 보건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탑승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사시험을 통해서 선체의 무게 중심과 경심, 그 중심과의 거리, 다시 중심과 선체 바닥과의 거리 등을 구해서 선박의 안정성과 보건력을 구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조건은 부력 시험과 똑같이 보트는 단단한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대 승선 인원은 소형배의 최대 승선 인원을 구하는 공식에 따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정한 최대 인원의 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누 및 카약은 선체의 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 12m 미만의 소형 선박, 즉 여기서는 카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누는 최대 인원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카누를 물에 띄운 후 무게를 늘려가며 최소 권현이 17.8cm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 측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중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부산해양공학과에서 선박 설계 및 함정 설계를 전공으로 하시는 이순섭 교수님께 메일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이나 논문 등으로는 얻을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인 적용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성 이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문을 구하기 전까지 조사했던 자료와 이론들은 모두 선박에 적용되고 산호에서는 법적으로 보건성 강화 실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성 이론으로는 무엇이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선박의 정의란 물 위에 뜬 상태로 화물 또는 사람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말하셨고, 따라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카누는 선박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선박 보건성의 이론을 사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성 실험에 관한 것입니다. 소형 모델로 보건성 강화 실험을 한 후에 실 모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측정하고 제작에 들어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답변은 아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실모델 배의 무게와 사람의 크기 또는 무게 등을 고려하여 소형 모델에서도 똑같이 배와 사람 모형의 비율을 맞추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델에서는 실험을 안 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본 것은 보건성 특정 실험 계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밀한 수학적 계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카누를 물에 띄워 놓은 후 카누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측정하면서 임의로 보건성을 측정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순석 교수님께서는 임의로 측정을 하여도 무방하나 정확한 수학적 측정을 바란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찾은 전문적 프로그램은 여러 논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캡스톤의 전체 지원금에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응용하는 시간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의적인 측정으로 보건성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델에 적용시킬 안정성 평가인 보건력에 대한 이론입니다. 보건력은 직립 상태에서 기울어졌을 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직립으로 평행일 때의 수선과 그 수선의 세타만큼 기울였을 때의 수선을 볼 수 있습니다. 카누가 횡경사할 때, 즉 각도 세타가 커진다면 불안정해지고 카누가 멈춰있는 직립 상태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불안정 상태와 중립 상태가 아닌 보건성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그림은 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무게중심G는 카누의 전체 중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을 때의 점입니다. 그리고 부심 B는 카누가 물에 떠 있을 때 잠긴 부분의 최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사 후의 무게중심 B는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부심 B는 카누가 물에 잠긴 부피가 변하면서 B 다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동된 부심 B 다시에서 수선의 수직 상방향으로 향하면서 새로운 부력선이 만들어집니다. 기울어지기 전의 부력선과 기울어진 후의 부력선이 만나는 점을 메타센터 M이라고 합니다. 배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로 나타내면 불안정, 안정, 중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행값입니다. 무게중심에서 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GM이라고 하는데 이 지행값에 따라 선박의 상태, 즉 배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상태는 GM값이 음수로 G보다 M이 아래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경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음의 보건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정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행값이 양수해야 한다는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수면에 카누가 떠있는 상태에서 외력을 받아 일시적으로 경사가 질 때 저절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는 G보다 M이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립의 경우에는 지행값이 0으로 G와 M이 동일 위치에 있는 중립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통해 저희는 카누의 보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중심 G를 최대한 낮추는 것과 메타센터 M의 위치를 높게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가 선택한 방법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수치가 포함된 실모델 보안입니다.
실 때 탑승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성 강화라는 주제에 맞게 도안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카누의 총 길이는 2.9m라는 수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구매한 단프라시트판의 총 길이가 2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 끝이 물에 직접적으로 잠기지 않기에 내구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양쪽의 삼각형 부분을 분리하고 따로 판에 그려 합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소형 모델 도안입니다. 이 도안을 통해 소형 모델을 제작하였고 보건성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형 모델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형 모델 도안을 제작합니다. 이후 제작한 도안을 3T 두께의 PT판에 정확한 수치로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그린 도안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고 카누에 접히는 부분을 가위로 압력을 주어서 접는 것이 쉬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의 끝부분이 올라가도록 벨크로로 카누의 형태를 잡아주어서 소형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보관성 평가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완성한 소형 모델을 물이 채워진 수조에 띄웁니다. 다음으로는 각도 측정 어플을 이용하여 배와 수면이 맞닿은 지점에서 촬영합니다. 이후 배에 힘을 주어서 횡경사를 시키고 여러 각도를 촬영하면서 배가 가라앉는 지점을 알아내어 소멸각을 구해냅니다. 앞에 설명드린 실험 방법을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람 모형을 실지 않았을 때와 사람 모형을 실었을 때, 그리고 사람 모형의 위치를 달리하여 보관형을 측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 모형을 대체하지 않은 배입니다. 실험 과정을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의 옆면과 수면이 수평으로 맞닿았을 때와 그 이상 물이 조금 들어갔을 때도 다시 안정한 상태를 찾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온 상태로 2초 이상 계속 누르고 있을 경우 배가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 모형을 배 가운데에 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 모형을 넣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게 각도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측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0도 부근에서 시작했습니다. 30도에서 60도까지의 각도에서 배가 안정된 상태를 찾았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더 기울여서 70도에서 어림잡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배가 전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70도를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 조금씩 각도를 조정해가며 살펴본 결과 처음의 경우에는 67.14도가 보건력 소멸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성을 위해 두 번째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는 65.43도가 보건력 소멸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 모형을 배 끝에 위치했을 때 측정한 모습입니다. 이 경우 또한 사람을 가운데 실었을 때와 같이 30도에서 시작하였고 30도에서 60도까지 각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60도에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도 부근에서 점차 각도를 줄여나가면서 소멸각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55도 미만에서는 배가 안정된 상태를 찾지만 55도 이상에서는 배가 전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값을 찾기 위해 55도 부근에서 각도를 조금씩 변형해가며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는 56.59도에서 두 번째 경우에서는 56.55도로 보건력이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5.6도의 경우 처음에는 그 각도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았으나 이후의 실험에서는 배가 전복되었기에 완전한 소멸이 아닌 세모로 표시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모두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배의 옆면에 물이 0.1mm 이상 차올랐을 때 배가 전복하였고 두 번째 사람 모형이 가운데에 위치하였을 때에는 67.14도, 65.43도 두 가지 상황에서 보건력이 소멸하였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조금 더 작은 각도인 65.43도로 고려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지막 실험에서 또한 보건력 소멸각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55.5도를 소멸각의 데이터로 생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 방법의 실험을 통해 사람 모형을 가운데에 실은 배가 끝에 놔두었을 때보다 보건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메인 재료는 도안을 그려 제작하는 폴리프로필렌, 즉 PT판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두께에 따른 장점들을 고려하여 각 두께의 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공을 위해 사용한 재료, 카누의 형태를 고정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작 과정에서의 부속품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사용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실모델 제작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솔리드웍스로 제작한 보안을 4T 두께의 PP판에 정확한 수치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양쪽 끝을 분리하여 그립니다. 달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선을 긋고 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빗바늘과 휴지를 이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그린 보안을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고 10회 동안 정확하게 접을 수 있도록 한우 위에 자를 대고 가위를 반복하여 그어서 겉면에 압력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구멍의 단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납땜기를 달구어서 판을 녹여 구멍을 낸 후 아일랜링을 부착한 뒤 본드로 고정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아일랜링을 벨크로와 화물 고정 벨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따로 그렸던 카누의 양끝을 박스 테이프로 여러 겹 붙이고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테이프를 여러 겹을 붙입니다. 앞서 아일랜링을 부착한 구멍에 적절한 길이로 따른 벨크로를 끼워서 폴대와 지지대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누의 양쪽 끝을 접어 세운 후 바깥쪽에서 벨트를 집어넣고 이후 안쪽으로 벨트를 끼워 넣어서 고정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벨크로 양쪽 끝을 세워 고정시키고 벨크로를 끼워 넣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지대입니다. 카누의 옆면과 밑면을 고정시키기 위해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스텐 파이프 밴딩기를 이용하여 구부려 줍니다. 이 과정에서의 본 목적인 카누의 형태 고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가로 지지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로대 역할을 하는 폴대 고정을 위해 끼워놓은 벨크로에 집어넣어서 카누의 형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탑승 의자입니다. 카누의 도안에서 탑승 의자를 집어넣을 부분의 넓이에 맞게 PP판을 따르고 가로 지지대를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어서 마찬가지로 아일랜링을 삽입합니다. 이후 구멍에 벨크로를 삽입하여서 가로대의 위치를 고정시키면 완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실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실 모델로 소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보건성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영도란 수면과 배의 옆면이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면과 배의 옆면이 맞닿은 상태에서도 배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형 모델의 경우 사람 모형을 태웠을 때 수면과 맞닿기도 전에 배가 넘어갔지만 실 모델에서 밑면을 넓혀 무게중심치를 최대한 낮추어 보호성을 넓혔더니 소형 모델보다 더 적은 각도에서 보호성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의 옆면이 수면과 맞닿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횡령사를 진행하면 물이 들어오면서 사람 또한 불안정을 느껴 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배에 물이 더욱 차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배가 전복되어 버리고 맙니다. 앞서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였던 법과 관련지어서 실 모델의 적재 중량은 5에서 10cm 가라앉아 16.7cm가 남으면 태워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배의 중량은 60이 넘어가지만 PP판이 얇기 때문에 70kg이 넘어가면 배 옆면과 밑면에 연결된 부분이 우그러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은 뒤에 실험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다른 문제점들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실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입니다. 가장 먼저 카누를 접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카누가 접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판에 압력을 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 판의 손상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접는 부분을 날카로운 면이나 면적이 조금 뾰족한 면을 누르지 말고 프레서 기계 등을 이용해서 넓은 면으로 누르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PP판의 두께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4T 두께의 판으로 실 모델을 제작하였고 적재 중량이 적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적재 중량이 70kg을 넘어갈 경우에 판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접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탑승각, 즉 적재 중량이 70kg 이상일 경우에는 4T보다 더욱 강도가 좋은 9T 두께의 PP판으로 판을 제작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옆면의 길이입니다. 판을 제작한 후 탑승자의 안등키가 크지 않을 때 생각보다 옆면의 길이가 제법 길어서 팔을 완전하게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옆면의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환을 수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가로대의 길이입니다. 가로대의 전체 길이가 현우의 옆면과 밑면을 합친 것보다 길어서 현우의 바깥으로 빠져나온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직소로 더 잘라내어서 혹시 모를 탑승자의 부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조립과 분해 과정의 복잡함을 대폭 줄이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디자인의 전문 판호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허 정보 내신 피플리스와 변리사 상담을 통해 디자인 특허를 조회해 본 후 최종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통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본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么么哒，喂喂，么么哒。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안쪽에 있어요. 응? 왜냐면 여기서 늦게 오면 됐어요. 교수님 혼. 교수님 어디 가세요? 와 진짜 안 믿기는데 진짜 끝 맞죠? 이것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